나는 강숙이다. 올해 64 삼남매의 엄마로 살아왔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전 부치는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난다. 손주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은 무겁다. 아이들을 키우며 나는 표현도 못하고 무뚝뚝하게만 대했다. 그 무뚝뚝함이 결국 새 아이의 인생을 갈라놓았다. 특히 둘째, 내게 남긴 상처는 평생 갚을 길이 없다. 나는 23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집안은 가부장적이었다. 며느리는 웃음조차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첫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는 모두가 웃었다. 첫 손주니까 그때까지는 부담이 없었다. 나도 설레었고 친정도 축하했고 시댁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초음파도 없던 시절이라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었다. 태동만이 희망이었다. 작은 발길질에도 눈물이 났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작은 손을 꼭 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시댁은 아쉬운 기색을 숨겼지만 첫 손주라 웃어주었다. 첫째를 키우는 동안 나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매일 밥을 먹이고 안아주고 재우는 순간이 행복이었다. 그러나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첫째가 돌도 안 된 제 품에 있었고 살림은 빠듯했다. 남편은 돈 벌기에 급급했고 시댁은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번엔 아들이어야 한다. 그 말이 내 귀를 찔렀다. 나는 두려웠다. 또 딸이면 어쩌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미안했다. 드디어 둘째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나는 아이의 울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었다. 시댁의 한숨이 귓가에 맴돌았다. 또 딸이네. 그 말이 내 마음에 못처럼 박혔다. 둘째는 태어난 순간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나는 품에 안으며 속으로 말했다. 괜찮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그러나 배 모양을 보며 다들 말했다. 이번엔 아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태어났다. 그날 시댁은 환호했고 남편은 웃었다. 나는 안도했다. 이제 내 자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막내를 향한 내 사랑은 더 커졌다. 삼남매는 그렇게 자랐다. 첫째는 장녀라서 늘 성실했다. 겉으론 칭찬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늘 참았다. 언니 노릇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삼켰다. 막내는 귀여움과 기대를 독차지했다. 아들이라서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짐이 되었다.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집안을 이끌어야지라는 말이 돌아왔다. 막내도 힘들었다. 그리고 둘째, 집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아이, 억울하면 울고 화나면 소리쳤다. 나는 그 모습을 문제로만 여겼다. 왜 내가 문제를 만드니? 왜 그렇게 시끄럽니? 참으라고 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쟤는 원래 저래. 그 낙인이 둘째를 외롭게 했다. 사실 그 목소리는 사랑을 달라는 외침이었다. 언니는 얌전해서 칭찬받았고 막내는 귀여워서 관심받았다. 둘째는 소리쳐야만 내 눈길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 명절날이면 차별은 더 뚜렷했다. 친척들은 첫째에게 역시 장녀답다 칭찬했다. 막내에겐 아들이라 든든하다 격려했다. 둘째에겐 너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꾸지람이 돌아왔다. 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모른 척했다. 하지만 둘째의 눈빛은 점점 꺼져갔다. 한 번은 둘째가 초등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다.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언니도 받았었잖아. 내가 못하면 안 되지. 그 말이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또 한 번은 중학생이던 둘째가 현관문을 3개 닫고 들어왔다. 엄마,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네가 늘 문제를 만드니까 그렇지. 그때 아이 눈에 번뜩이던 억울함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사춘기엔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가려 한 적도 있었다. 나는 화를 내며 감히 어디를 나가? 붙잡았다. 그러나 아이의 속마음은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둘째는 문틈으로 흐느끼며 잠들었다. 남편 사업이 흔들리자 재산 문제도 터졌다. 교육비 때문에 싸움이 많았다. 첫째의 학원비와 막내의 과외비는 어떻게든 챙겼다. 둘째의 미술학원 소원은 번번이 미뤄졌다. 형편에 무슨 미술이냐? 나는 잘라버렸다. 그때 아이의 눈빛은 꺼졌다. 한 번은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상속 이야기가 오갔다. 시댁 어른들은 대놓고 말했다. 아들은 집을 이어받아야지. 그 순간 둘째가 울며 소리쳤다. 왜 막내만 소중해? 나도 엄마 딸이잖아.
친척들 앞에서 망신이라며 나는 아이를 끌고 나와 혼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외침이 가장 정직했다. 아이들은 그렇게 커 가정을 꾸렸다. 첫째는 여전히 의젓하지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막내는 효자라 자주 찾아오지만 기대에 지쳐 늘 피곤하다. 둘째는 멀리 있다. 전화도 짧게 받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 나는 이제 안다. 그건 나 때문이다. 부모의 무뚝뚝함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늘 밥 먹었니? 공부해라 같은 말만 했다. 사랑한다, 고맙다, 잘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와 수다를 떨고 명절이면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우리 집은 말이 없었다. 밥상은 조용했고 웃음소리 대신 한숨이 흘렀다. 다 부모 탓이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첫째도 힘들었다. 맞이라서 늘 참으며 동생들을 챙겼다. 막내도 힘들었다. 기대 속에서 늘 비교당했다. 하지만 둘째는 가장 외로웠다. 환영받지 못한 탄생, 늘 시끄럽다는 낙인, 관심보다 꾸중이 많았던 성장. 그 모든 게 지금의 거리를 만들었다. 둘째야, 엄마가 늦게야 깨달았다. 네, 큰 소리는 반항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는 외침이었다. 엄마는 그걸 듣지 않았다. 너를 문제아로 낙인 찍은 게 엄마의 죄다. 첫째야, 내가 늘 참아준 덕에 집안이 유지되었다. 막내야, 내가 짊어진 기대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안다. 그리고 둘째야, 네가 없었다면 우리 집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내 울음과 싸움이 사실은 가족을 살린 거였다. 엄마가 늦게 알아차렸다. 명절이 다가오면 옛날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기억이 떠오른다. 아이들이 웃고 울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 속에는 늘 둘째의 서러운 눈빛이 따라온다. 이제는 늦었지만 엄마는 고백한다. 둘째야, 내가 가장 외로운 아이였다. 엄마가 무뚝뚝해서 표현하지 못해서 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제라도 용서해다오.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네 목소리와 눈물이 우리 가족을 붙잡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엄마가 늦게 깨달아서 정말 미안하다.